근데 예전에 저였으면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임대를 맞춘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임대가 안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임대를 맞춘 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임대를 맞추게 되었고, 우리가 만약에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맞추게 될 때 어떤 점을 좀 더 주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산을 이제 매입을 하고 임대를 놓았는데 계속 임대를 놓지를 못했어요. 제가 거의 3개월을 공실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임대 물건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장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했는데 그래도 물건이 좀 더 나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업체에서는 좀 더 평수가 큰 것들을 좀 선호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제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수요가 한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공실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달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이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수가 큰 평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에게서 그런 큰 부담은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임대가 계속 안 맞춰지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들께 한번 여쭤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인근에 신규 분양하는 지산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평당가가 높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금매들이 나오고 하면서 가격이 정체가 되고 아니면 빠지고 있는데,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다시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면 충분히 만회를 하겠다, 충분히 이제 힘맞추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임대가 안 맞춰지니까 계속 제가 그걸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잖아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한번 다 해보고 그게 되지 않으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걸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두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그걸 붙잡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소장님들께 어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부동산 소장님들과 관계를 잘 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동산 소장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내 물건을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명절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또 관계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들께서도 제 물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손잡이 같은 경우에 물건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셨던 게, 이게 도어락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열쇠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일단 도어락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시면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해놨고,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임대를 들어오시면 내가 그때 냉난방기를 달아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미리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대에 맞춰지면 그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제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지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냉난방기까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제 생활을 계속 했어요. 가끔씩 이게 임대가 안 나가니까 또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제 생활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또 한 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 물건을 보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였으면 당장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지산 임대를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누가 임대를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고마워서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 같은 경우도 소장님 위임을 해서 저는 가지도 않고 그렇게 다 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임차인과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분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잘 해주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렇게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임대료를 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뒤늦게 이렇게 임대료를 내셨고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시는 분인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돈이 수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으니까 임대료를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내가 귀찮다고 해서 내가 멀리 있다고 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했다가 이렇게 정말 내가 낭패를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본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선호하는 업종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업종에 임대를 준 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뭐 제가 그렇게 가릴 처지는 아니었지만 이 업체는 받고 싶지 않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연락이 오셔서는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또 보고 가셨는데 마음에 들어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업체의 재정 상태나 업력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캐치 사이트나 사람인 사이트에 가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의 이름만 검색을 하셔도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업력이 현재 기준으로 설립을 한 지 만 3년이 넘었고 업종 같은 경우도 제조랑 유통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상태예요.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정도면 너무 신생 업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고 이제 업종 자체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느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계약을 위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멀리 있지만 그래도 제가 계약하는 날 가서 직접 얼굴을 뵙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얼굴을 뵈러 갔어요. 그렇게 갔더니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대략 저희가 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상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제가 뭐 사무실로 이용하실 거냐라고 하니까 또 그러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도 이제 사업이 또 잘 되고 있고 또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만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계약을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이제 2개를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물건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당일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이제 압류가 걸린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압류라는 것이 뭐 큰 것들이 아니라 가태료 같은 게 몇 개 안 낸 게 있어가지고 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당황하셨고 부동산에서 되게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일에 그쪽에서도 가태료를 다 납부를 하시고 일단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이제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일에 납부하고 잘 끝났지만 이걸 또 만약에 금액이 또 크게 되면 그렇게 임차 들어오시는 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꼼꼼하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임대를 놓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과태료 같은 것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내야지라고 했는데 또 깜빡하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내게 되면 나중에 물건에 대해서 그 압류가 잡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것들이 그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과태료 같은 것들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이렇게 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뭐 아파트든 뭐 지식산업센터든 어떤 물건이든 임대 맞추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저에게 또 고민을 얘기하셨던 분이 있는데 분양권인데 이제 입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정말 전세가 안 맞춰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월세를 낳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께서도 최근에 그 아파트 이제 입주장에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바로 임대를 맞추셨어요. 저는 오히려 전세보다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월세로 맞추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월세로 맞추면 아무래도 일단 내가 대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돈이 내 생각보다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임대를 맞추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지금 워낙 임대 맞추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뭐 지산 임대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